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오전장의 흐름은 많이 좋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밑에 꼬리를 달았고 또 캔들을 양봉으로 세우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68%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사실 오늘 시장 흐름은 많이 좋지 못했거든요. 코스피 저점이 마이너스 4.3%였으니까 종가는 저가 대비 5%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비슷한 그림이었고요. 오늘 1.7%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어제 흐름이 좋았던 2차원지는 파란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 있죠? 이쪽은 오전장에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었고 결국 대체적으로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었고 전날 좋은 흐름이 있었던 2차원지 관련주 이쪽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사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어제 3조 8천억 원의 순매도가 있었고 오늘은 3조 9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관이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밑에 꼬리를 달았던 결정적 이유가 되었고 또 오늘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2조 원가량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의 이틀 만에 3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LIG디펜스, SK,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전장의 국내 증시의 흐름도 좋지 못했었고 아무튼 나스닥은 0.7%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왔었고 반대로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조금은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스닥도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는 어제 2.7%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확대해서 보면 절반 이상이 밑에 꼬리를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도 마찬가지였죠. 한 달 동안 지수가 빠졌습니다. 근데 121선 여기에서 반등이 한 차례 나왔었고 다시 또 주가가 되돌아왔지만 같은 121선 근처에서 또 한 번의 밑에 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장이 올라갈 때 쌍바닥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상승장이라면 두 번째 저점의 직전 저점보다 여기가 아닙니다. 조금 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정말로 바닥을 다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직전 저점이 조금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쌍바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지난주부터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저점이 높아졌다는 관점에서 미국 반도체 흐름도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대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오늘 일본은 0.4%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소폭 빠지고 있고 또 중국도 소폭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고요. 다행히도 코스피가 오전장의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이었죠? 여기 저점을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틀 동안의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틀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21선이 생각보다 강력한 지지가 되는구나.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오늘 장이 끝나고 넥장에서도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21선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돌아설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 만약에 돌아선다면 코인 수급이 조금은 풀려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내일 밤입니다. 미국의 PCE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근데 보셨겠지만 이번 달에 미국의 CPI와 P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PC 지표도 예상치를 부합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되고 그렇다면 보다 중요한 것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이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제는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만에 하나라는 가정 없이 반드시 실적은 좋아야 됩니다. 그럼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최근 3분기 동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것이 바로 5월 21일 새벽쯤에 그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간에 반영이 되었던 것은 어쨌든 새벽이니까 그 당일날 반영이 되었겠죠. 자, 5월 21일이 이때입니다. 그때 삼전은 6.9%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아무튼 크게 갭상승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도 살펴보면 5월 21일이 이때입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0.4% 갭을 띄웠습니다. 근데 종가는 6.5% 상승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3일 동안에 또 시장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전으로 가보면 2월 26일, 그때 새벽에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바로 자, 이때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때도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이닉스는 갭상승으로 0.8% 출발했었고, 그리고 종가는 7.5%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다음 날부터 주가가 조금 빠지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당일날의 주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였죠. 0.9% 갭상승을 출발했었고, 장중한 때는 11% 급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이 또 11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1월 21일에 발표가 되었고 이때였습니다. 3전의 시가는 플러스 1.7%, 그리고 고점은 5.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의 시장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시장 흐름이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살펴보면 이때였습니다. 2% 갭을 띄우고 출발했었고 한때 6.8% 고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아무튼 당일날의 시장 흐름은 좋았었고,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날, 그때 또 삼전 닉스의 흐름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제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최근 세계 분기의 반도체 주가 흐름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흐름이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상승이 나올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또 반분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지 않다면 그때는 당연히 주가가 크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방향을 봤을 때 최근 2년 동안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많은 뉴스를 살펴보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전제로 깔려 있다면 어쩌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 관련주의 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는 삼전 닉스에 대해서 더 이상 주저하는 정책은 생각하지 말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재료가 발표되고 시간이 며칠 소요가 되었잖아요. 저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혹시나 자사주로 매입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시장가로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개가 있거든요. 그 가격대에 지정해서 걸어놓을 수가 있고, 또 어제처럼 주가가 좋지 못한다면 낮은 호가의 매수 체결을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계속 상승을 끌어올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하방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삼전닉스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1시 반의 기점으로 밑에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장의 흐름도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은 삼전닉스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바로 이어서 내일 밤에 PC지표 발표라든지 그 다음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삼전닉스가 8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